불이 꺼진 거실에서 냉장고 소리만 웅웅 울릴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방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안경이 사라지고 서랍을 열고 닫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하려다 말이 혀끝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길을 닦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오는 만큼 우리가 붙잡을 시간도 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뇌의 속도를 늦추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고 나면 오늘 장바구니와 내일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혹시 가스불을 끄고도 다시 확인하러 몇 번씩 돌아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왜 왔는지 잊고 빈손으로 돌아오며 스스로를 탓한 적은요?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끝인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가? 밤잠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같은 깜빡임이라도 원인과 길은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 그 길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약은 어디까지 도와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치료가 준비되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겁이 나서 미루는 동안 뇌의 변화는 더 조용히 쌓입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면 뇌는 생각보다 빨리 숨을 고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만듭시다. 끝까지 듣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쉬운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와 혈관을 함께 살리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그 대표입니다. 생선 속 기름은 뇌세포 벽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고 염증 신호가 과하게 커지는 것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든 꾸준히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비린내를 줄이는 조리법을 찾아두고 냉동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구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짙은 초록색 아이피 채소입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는 비타민과 식물 성분이 풍부해 뇌를 녹슬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접시가 어렵다면 국이나 찌개에 한 줌 더 넣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손이 가는 위치에 채소를 두는 습관입니다. 베리류와 짙은색 과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열매에 들어있는 식물 성분은 뇌의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꼭 비싼 과일만을 찾기보다 제철에 나는 짙은색 과일을 자주 바꾸어 먹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더하면 좋습니다.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는 뇌와 혈관이 좋아하는 지방과 비타민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기 쉬우니 손에 쥘 만큼만 덜어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콩과 두부 같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로 뇌와 근육을 함께 돕습니다. 고기를 줄이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달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에 쓰이는 재료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어 부담 없는 반찬으로 쓰기 좋습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뇌혈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권고됩니다. 흰쌀의 잡곡을 조금 섞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하는 것만큼 빼는 것입니다. 단 음료와 과자, 가공식품이 자주 들어오면 혈당이 흔들리고 염증 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뇌에 좋다는 음식을 챙기면서도 달고 짠 간식을 그대로 두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가지 교체만 정해보세요.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나 과일로, 음료는 달콤한 것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로, 튀김은 무침과 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교체가 오래가면 뇌는 생각보다 빨리 편안해졌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식단을 하루의 시간표로 어떻게 배치하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뇌 건강 식사로 자주 언급되는 또 하나의 축은 좋은 기름을 고르는 일입니다. 버터와 쇼트닝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염증 신호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되었고, 올리브유처럼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기본으로 쓰는 식단은
심장과 뇌혈관에 유리하다는 관찰이 많이 소개됩니다. 우리 식탁에는 들기름과 참기름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지만 문제는 열입니다. 기름은 뜨거운 불 위에서 오래 달구면 쉽게 상하고 그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볶음보다 무침, 비빔, 밥 위에 한 숟가락처럼 차갑게 쓰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공기와 열에 약하니 냉장 보관하고 뚜껑을 단단히 닫아 신선할 때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향신료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레의 노란 성분이 뇌 염증과 관련해 연구된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는 카레를 주기적으로 식탁에 올리는 습관이 주목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밥상에 자연스럽게 섞어 넣는 것입니다. 카레를 끓일 때 마지막에 후추를 살짝 더해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널리 퍼져 있어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나 가지처럼 색이 진한 채소를 번갈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성분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씹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삼키면 혈당이 더 빨리 오르고 포만감이 늦게 와 과식을 부르기 쉽습니다. 한 입을 넣고 몇 번만 더 씹어도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씹는 자극이 뇌혈류에 좋은 자극이 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뇌를 지키는 훈련 시간입니다. 발효식품은 우리 밥상의 강점이지만 짠맛을 조심해야 합니다. 짠맛이 세면 혈압이 흔들리고 혈압의 흔들림은 뇌혈관을 지치게 만듭니다. 김치는 한 번 헹구거나 국물은 적게, 된장국은 연하게 끓이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싱거워서 맛이 없을 것 같으면 마늘파, 후추, 생강 같은 향으로 만족감을 올리면 됩니다. 소금은 줄이고 향은 늘리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겨울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속 수분이 줄어들기 쉽고 탈수는 머리를 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연한 차를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은 단순하지만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끊기보다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식사 직후 바로 마시는 습관은 영양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어 잠시 띄우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식단의 기본 뼈대를 잡아두면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약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 답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결심을 내일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면 오래 갑니다. 한 번에 바꾸지 말고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식단을 알았는데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완벽한 규칙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뇌가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밤새 비워진 몸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당과 혈압 곡선이 달라집니다. 달콤한 빵과 설탕이 든 음료로 시작하면 잠깐은 기분이 오르지만 곧 급격한 피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피로가 멍함으로 느껴지고 멍함이 반복되면 깜빡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달걀이나 두부, 생선 한 조각, 나물 한 접시 같은 조합은 우리 밥상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짜지 않게만 조절하면 혈관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식사 후 커피를 즐기신다면 바로 마시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은 가장 현실적인 실천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몇 젓가락,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먹는 단순한 순서가 혈당의 급격한 출렁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외식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밥을 먼저 비우지 말고 국물은 적게, 튀김은 반으로 줄이고 가능하면 생선이나 콩이 들어간 메뉴를 고르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몸이 덜 피곤해집니다. 오후 간식 시간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과자와 달콤한 음료는 손이 가기 쉽고 그만큼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 시간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간식은 과일 한 조각과 견과 한 줌,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바꾸어 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달고 짠 것에 길든 혀가 조금씩 맑아지면 저녁의 과식도 줄어듭니다. 저녁은 수면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늦은 과식과 늦은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고 수면이 깨지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볍게 일정한 시간에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이나 연한 차로 먼저 달래고 꼭 먹어야 한다면 작은 양의 단백질과 채소로 마무리해 보세요. 여기에 꼭 붙어야 하는 것이 걷기와 대화입니다. 걷기는 뇌혈류를 도울 수 있고 대화는 뇌의 여러 회로를 동시에 깨웁니다. 해외의 기억 클리닉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도 걷기와 수면, 사회적 활동을 함께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는 더 빨리 지치고 우울은 기억을 더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 방식을 바꿔도 괜찮은가? 원칙은 단순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한 가지씩입니다. 갑자기 식사를 거르거나 급격히 줄이면 어지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치매약이 실제로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해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최근 세계에서 주목받는 치료가 왜 조기 진단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혈관을 괴롭히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수면과 기억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야식과 짠 국물, 달콤한 디저트는 혈압과 혈당을 흔들어 뇌가 피곤해지게 만듭니다. 치매 예방은 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바라보는 일과 같습니다. 뇌는 아주 많은 작은 혈관들이 모여 만들어진 숲이기 때문입니다. 그 숲에 물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떤 좋은 영양도, 어떤 좋은 습관도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조금 차는 속도로 걷는 날이 있고 천천히 산책만 하는 날이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리듬입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하는 팔 운동 같은 단순한 움직임을 매일 조금씩 반복해 보세요. 근육이 살아나면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면 뇌도 덜 지칩니다. 수면은 길이보다 질입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불안한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리듬을 맞추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낮에 햇빛을 보고 걷는 습관은 밤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은 몸의 시계를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력과 시력도 놓치기 쉽습니다. 잘 안 들리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뇌의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필요하다면 미루지 말고 점검을 받는 것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백질과 채소 섭취가 줄어들고 씹는 자극이 줄면 뇌 혈류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잘 씹을 수 있는 형태로 조리하되 씹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스트레스는 기억을 더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이 길어지면 잠이 깨고 잠이 깨면 뇌는 더 쉽게 피곤해집니다. 마음을 다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시간을 계획하라는 말입니다. 짧은 산책, 따뜻한 목욕, 좋아하는 음악 한 곡처럼 작은 쉼을 매일 넣어보세요. 이런 생활에 쿠션이 있어야 식단도 운동도 오래 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서 힘을 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작은 수첩에 하루 식사와 잠든 시간, 산책 여부를 적어 두십시오. 기록은 불안을 줄이고 변화를 붙잡게 합니다. 가족이 함께 본다면 더 좋습니다. 기억이 걱정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도 늦추는 전략입니다. 특히 길을 자주 헷갈리거나 돈 계산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면 미루지 마십시오. 조기에 확인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음 장에서 약과 새 치료의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함께요. 치매약을 이야기하면 기대와 실망이 함께 따라옵니다. 약을 먹으면 병이 멈추느냐, 기억이 돌아오느냐,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약의 목적은 완치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무너지는 속도를 늦추고 남아있는 기능을 더 오래 쓰게 돕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약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게 됩니다. 현재 흔히 쓰이는 약들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 많습니다. 기억과 주의력, 일상 기능을 담당하는 신호가 조금 더 오래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시작하고 대화가 또렷해지거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치매는 사람마다 시작점과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은 이미 사라진 뇌세포를 되살리지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회로가 버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변화는 병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단백질 찌꺼기를 줄이려는 치료가 일부 나라에서 도입된 점입니다. 이 치료는 주사로 진행되며 초기 단계에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기대를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이 치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와 안전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고 비용과 접근성의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치료 중에는 뇌 영상으로 변화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조기 진단의 가치가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새 치료들이 주로 초기에서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애매하게 떨어진 시점, 가족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상담을 받으면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치매 치료는 한 가지 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질 찌꺼기뿐 아니라 다른 단백질의 엉킴, 뇌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관 손상 등이 함께 얽혀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길을 함께 다루는 복합 치료와 개인 맞춤 치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치매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어떤 사람은 혈관 관리가 중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증 조절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약이 좋아질수록 생활 습관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약은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 안에서 뇌가 버틸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식사와 수면, 걷기와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들도 큰 흐름은 같습니다. 많은 약들이 해외에서 개발되어 들어왔고 목표는 치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덜고 진행을 늦추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를 늦추는 약들이 있고 뇌가 과도한 자극으로 지치지 않게 조절해주는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시작할 때는 기대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 현재의 기능을 지키는데 목표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치매의 종류에 따라 약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혈관이 약해져 생기는 형태에서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사실상 치료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막힌 길을 풀지 않고는 뇌에 좋은 재료가 들어갈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뇌약만 바라보지 말고 혈관을 지키는 약과 생활 습관을 함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파킨슨과 연관된 형태에서는 움직임과 수면, 환각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약의 선택과 조절이 더 섬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하나의 처방으로 묶기 어렵고
개인의 증상과 환경에 맞춰 조합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치료가 생기면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주사 치료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치료는 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향에 도움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초기에서 더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약이 아니라 조기 확인과 장기 관리의 습관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검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피나 영상으로 뇌의 변화를 더 일찍 파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널리 자리 잡으면 증상이 크게 드러나기 전에 위험을 확인하고 치료와 생활 습관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장 큰 격차는 일상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밤잠을 지키는 사람과 깨뜨리는 사람, 걷는 사람과 멈춘 사람, 달고 짠 것을 줄이는 사람과 그대로 두는 사람의 차이가 쌓여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안전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이나 보조제를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변화는 천천히 하십시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름이나 특정 보충제를 무턱대고 늘리기보다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식사량을 급격히 바꾸면 어지럼이 생길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고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을 실천으로 묻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운명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흐름은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매일의 선택은 환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보다 눈앞을 바꾸는 것이 빠릅니다. 주방과 거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가 내일의 기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바구니부터 단순하게 정해보세요. 생선이나 콩류 같은 단백질 재료, 짙은 초록 채소,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잡고기 기본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간식을 숨기듯 치워두고 물과 과일을 눈에 보이게 두십시오. 손이 가는 곳이 습관이 됩니다. 단 음료는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밖에서 한 번 마신 것을 집에서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하루의 리듬입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점심에는 채소를 먼저, 저녁은 가볍게 늦지 않게 마무리합니다. 간식은 배가 고플 때만 작은 양으로, 달콤한 것 대신 담백한 것으로 바꿉니다. 식사 속도는 천천히, 씹는 횟수를 늘려보세요. 씹는 자극은 뇌에 신호를 보내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물은 자주 나누어 마시고 커피는 식사 직후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걷기와 대화는 식단의 짝꿍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 같은 길을 걸어보세요. 길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수면이 좋아집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대화는 뇌의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깨웁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만이라도 계획에 넣어보세요. 말은 기억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몸의 기본을 점검하십시오. 청력이 떨어져 대화를 피하게 되면 뇌 자극이 줄어듭니다. 시력이 떨어져 읽기를 멈추면 뇌가 쓰는 길이 좁아집니다. 치아가 약해져 씹기를 줄이면 식사가 부실해지고 씹는 자극도 줄어듭니다. 필요한 점검을 미루지 않는 것이 예방입니다. 이는 뇌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뇌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단독으로 보지 마십시오. 약은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이고 그 시간의 가치를 키우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지 말고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기록을 남기면 불안이 줄고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기억이 걱정될 때는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조기에 확인하면 선택지가 넓어지고 생활 계획도 더 안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약속을 짧게 남기겠습니다. 달고 짠 것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고 걷고 잠을 지키고 사람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내일이 두려워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뀌면 내일도 바뀝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깜빡하는데 이제 와서 바꿔도 소용이 있나?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늦었다고 단정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뇌는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여지를 남깁니다. 방향을 바꾸면 경사는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십시오. 오늘은 장바구니 하나, 내일은 산책 한 번, 모레는 잠드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 이렇게 작은 조각을 모으면 어느 날 자신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실천을 돕기 위해 아주 쉬운 하루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을 먼저 챙기고 IP 채소나 나물 반찬을 곁들입니다. 점심에는 밥을 줄이기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순서를 지킵니다. 오후에는 단 음료를 끊기 어렵다면 반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견과나 과일로 자리를 바꿉니다. 저녁은 늦지 않게 끝내고 잠자기 전에는 걱정을 키우는 화면을 멀리합니다. 이틀을 몇 주만 유지해도 몸이 먼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잠이 깊어지고, 잠이 깊어지면 낮에 집중이 돌아오고, 집중이 돌아오면 기억도 덜 흔들립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에 좋다는 말만 듣고 기름이나 보충제를 갑자기 많이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가 잘 멎지 않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름이나 특정 성분을 과하게 늘리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과하게 드시면 혈당이 흔들릴 수 있으니 양을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국물과 젓갈, 장아찌처럼 짠 반찬의 빈도를 줄이고 김치는 양을 줄이거나 덜 짜게 먹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력 저하가 모두 치매는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울, 수면 부족, 탈수, 약의 부작용, 갑상선 문제, 비타민 결핍 같은 원인으로도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단정하며 겁먹기보다 변화의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길을 자주 헤매거나 익숙한 일을 순서대로 못하거나 말이 갑자기 막히는 일이 늘어난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조기에 확인하면 불안이 줄고 필요한 조치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치매 예방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화가 치밀어도 그 순간의 한숨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는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지적 대신 안내로, 다그침 대신 반복으로, 혼내는 말 대신 같이 하는 말로 바꾸면 집안의 긴장이 줄고 그 자체가 예방이 됩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차리며 자연스럽게 리듬을 만들면 실천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주세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번개가 아니라 서서히 쌓이는 안개입니다. 안개는 바람이 불면 옅어집니다. 그 바람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 달콤한 음료 한 잔을 물로 바꾸어 보세요. 그 한 잔이 매일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대화가 약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의 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